이런 풍경은 더 이어질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젊어서는 하지도 않았고 출근길 라디오 듣기. 오늘은 캠핑 가는 날. 주로 평지 내 몸에 맞게 걸어요. 12년 됐습니다. 심혈관장 먹은 지. 출근길 라디오 듣기. 오늘은 캠핑 가는 날. 토요일 9월 숨이 차서 여기가 이제 7일 토요일입니다. 빗줄이 토요일도 출근하는 성강인의 쌈. 계속 먹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좀 부담이 하더라고요. 음식은 따로 3개 먹는 거 없어요. 네, 운동은 젊어서 하지 않았고 30분 슬슬 걷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운동은 안 하셨는데 요즘은 좀 이 만보 라디오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라디오. 교수님 보시기에 어르신 새벽 운동량은 어떠신 것 5시에 같으세요? 예, 뭐 요즘은 뭐 만보 걷잖아요, 그죠? 저는 82세 연세에 하루 만보 걷는다면 뭐 운동량으로 뭐 충분한 편입니다. 네. 그걸 갖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그러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꼭 조격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년 전에 심혈관 스텐스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약도 복용하고 계시고요. 교수님, 한방에서는 혈관이 막혀 있을 경우 어떤 처방을 하게 되나요? 예, 뭐 막혀 있다면 당연히 뚫어주는 효능 가진 음식이나 약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혈을 잘 소통시켜주고 의혈을 풀어주는 효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혈을 풀어주려면 약효가 좀 강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 중에는 그 의혈을 확 뚫어줄 만한 효과 볼 만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마늘, 그리고 연근, 뭐 가지, 뭐 복숭아, 다시마, 미역 이런 정도가 의혈을 풀어주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밖에 울금이나 강황도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약물 중에는 이제 좀 강한 것이 뭐냐면 누에, 뭐 궁뱅이, 지렁이, 흐머리, 진해, 정갈 이런 벌레 약물이 의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물론 전문가 지도를 받아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익모초라든가 천궁, 작약, 목단피, 홍화 이런 약재들도 혈의 흐름을 촉진시켜주고 의혈이 막히고 쌓인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약을 먹어서 그런지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심혈관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채소, 과일, 뭐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가 좋습니다.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드시고 뭐 콩기름이나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될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할아버님께서는 대체로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배, 커피를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전체 혈액량을 늘려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호흡곤란이라든가 부족, 체중 증가를 유발시키니까 소금 섭취량은 하루에 한 5g 이내로 해야 되고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콜레스테롤 구간입니다. 높은 음식은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고기는 안 되지만 살코기는 드시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비만한 것도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소식이 필요한데 할아버님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어르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는 음식들은 조금씩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체질에 맞는 재료를 넣고 물을 끓여서 수시로 좀 마셔주면 또 좋겠는데요. 뭐 제가 추천드린다면 순무, 옥수수, 뭐 양파 껍질 이것을 차로 달여 마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과일 후 혹은 어린이 과일즙도 보호구역입니다. 뭐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운동을 낮에 하시고 또 어린이 실내에서 하시는 보호구역에 것이 좋죠. 진입하셨습니다. 오늘 주의하십시오. 백기식탁의 주인공 82세이신 이일복 어르신 건강한 아침이 99세까지 팔팔 하실 수 있도록 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2208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청곡
이정석이 노래하는 여름날의 추억 듣고 싶네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여름 어떤 추억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정석이 노래합니다. 여름날의 추억.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 계절이 지나버린. 어머니 모시고 캠핑 가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기원해 주세요.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부서진 파도만이 언제나 파도만이 아직도 내 가슴에 아프게 출렁이고 있네. 지나간 여름날의 추억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에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사랑을 불러보네. 지금은 가고 있는 너의 모습 그리며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보감입니다.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너의 모습도 바다 속에 사라지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 이제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따란딴 따란딴 따란딴.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MBC 95.9 건강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건강 프로그램인데 아주 좋아요. 유익해요. 연속으로 그 거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요. 유익해요. 너의 모습 그리며 전방에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사라지네. 전방에 이름이 되어 이제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전방에 그 거부 지역 빠밤빰 빠밤 전방에 빠밤 미끄럼 주의보감입니다. 빠밤빰. 아주 어둑어둑해졌네요. 주의보감입니다.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곧잘 해가 뜨고는 떠갖고 벌써 노을이 지고 그랬었는데 동이 튄다 이러나? 아무튼 아침에 해가 뜨고 그랬어요. 9988 카메라 먼저 건강 나가자. 필라잡이. 매일매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응급의학과와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조준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수님 앞으로 도착한 청취자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792번 쓰시는 분이신데요. 택배를 뜯다가 커터칼에 좀 깊게 베었는데요. 칼을 보니까 녹이 좀 풀어있는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5.2m입니다. 이럴 땐 빨리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예, 그 생활하시다 보면 가끔 칼이나 날카로운 쇠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 약 기존 파상풍 300m 예방 접종령에 따라서 전방에서 다르기 신호와 때문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파상풍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잠시 후 소아 예방 신호와 접종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DTAP라고 있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소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게 디프테리아 파상풍 101의 영어의 약자인데요. 네. 2살 6개월에 마치고 15에서 18개월에 추가 접종, 그리고 4세에서 6세에 다시 추가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살에서 12살에 한 번 더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파상풍 예방 818 접종 원.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고 아이들 접종에 더 신경 썼던 것 올렸어. 같은데 이 파상풍이 좀 무서운 병인가 봐요. 파상풍은 한문으로 살펴보면 네. 깨트릴 파자에다가 상하상자 바람.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도 이게 왜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병은 일단은 턱 근육에서 경련이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게 경련이 진행하는데 턱의 근육이 심한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입을 벌리기조차도 어려운 개고불능 그런 상태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상풍 증상은 되게 파상풍 왜 이렇게 올랐어요? 주변에 818 원. 장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래요? 특이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상이 올랐어? 기운이 없고 뭐 두통, 열, 통증들이 있다가 입을 벌리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얼마 뒤부터 몸의 모든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되고 796원대에서부터 다녔는데 여기. 네. 병이라서요. 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점적으로 돼. 관장이라고 온 몸이 활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무서운 질병 같은데요. 흔히 발생하나요? 이게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 접종을 잘 하는 나라에서는 흔치 않고요. 대신에 이제 노년으로 가면 어렸을 때만 예방 접종을 추가 접종을 하니까 네. 그 파상풍 예방 접종의 효력이 떨어져서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쳤을 경우 대부분 아마 응급실이나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응급실 선생님들이 파상풍 예방 주사를 또 추가로 놓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2명 정도밖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높은 털에 다치면 파상풍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치면 병원에 꼭 가야겠죠? 이 질문도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우선 파상풍 환자 가운데 상처가 전혀 없는 경우가 한 10%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상풍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파상풍균이 흙이나 동물 배설물 등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또 이 균이 특징적으로 수년 동안 죽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나 살짝 부딪힌 상처에도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꼭 높은 털에서만 감염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꼭 병원에 가야 하는가 이것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이전에 예방의 접종력, 그러니까 파상풍 예방 접종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더러운 상처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3회 이상 예방 접종을 했고 그리고 상처가 깨끗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파상풍 백신과 파상풍 항체 투여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항생제를 더 쓰냐 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이 파상풍 백신과 파상풍 항체 두 개를 투여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파상풍 항체는 네. 지금 당장 몸에 들어온 파상풍균과 싸우는 주사이고요. 음, 이 항체는 주사하면 한 1, 2주 지나면 몸에서 효과가 사라집니다. 네. 일회성인 거죠. 그리고 파상풍 백신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데 전방에 나중에 높이 우리 제한 몸에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또 들어왔을 때 4.5 항체를 스스로 미터입니다. 만들어서 균과 싸울 능력을 키워주는 즉 파상풍에 대한 면역 능력을 만들어준 주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백신 한 가지만 맞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간혹 어떤 병원들에서 잘 이게 좀 헷갈리셔서 백신은 안 맞히고 항체만 전방에 맞히는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하고는 달라서 혹시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수첩이나 핸드폰에 잘 적어 놓으시고 네.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괜히 더 비용 들지 않도록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군대 입대할 때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성분들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또 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소아는 아까 잠시 처음에 후 말씀드린 어린이 예방 접종 보호구역입니다. 잘 마쳤다면 전방에 오피스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5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대학병원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읍에서도 다 주사를 같이 주고 있으니까요. 네. 대학병원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자상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칼에 빈다든지 상처가 났을 때 대학병원 응급실만을 고집합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잘 됐어요, 신호 여러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오랜만에 구간입니다. 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생술 연습용이었고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글러보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려 봅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네, 그 심폐소생술은 제가 이 방송 제일 처음 시작하는 2월 달에 첫 주제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심장이 성광이네 쌈 것이다. 부장님이네. 앞에 짠 그 부장님. 그렇다면 누가 심정지인지 어떻게 어디 갔어, 확인하는지 뭐 중요하거든요. 따라가서 먹어버려. 옛날에는 정확하게 심정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맥박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더니 일반인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없으면 네. 심폐소생술을 시작해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만약에 반응이 있거나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좀 대답을 하거나 적어도 뭔가 이렇게 신음소리 정도까지는 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옆에서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방법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라디오에서 말씀으로 어떤 동작을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환자 의식 상태를 확인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네. 심장마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와 구조자가 모두 안전한 곳, 뭐 하다가 교통사고를 더 당하면 이러면 안 되니까요. 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땅에 대고 눕힌 다음에 네. 흉부 압박을 하게 되는데 손으로 누르는 위치는 그 환자의 가슴의 중앙에 있는 가슴뼈 부위거든요. 네. 가슴뼈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슴 가운데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래쪽 2분의 1 정도 네. 상상을 이렇게 뼈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머리 상상해 보시면 아래쪽 2분의 1 정도를 빨리 가란 말이야. 이거는 조금 있는데 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란 말이야. 이런 심장. 환자 왼쪽이나 오른쪽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 다음에 누르는 사람은 네. 한쪽 손바닥을 아까 말씀드린 가슴뼈 압박 위치에 대고 네. 그 위에 구조자의 다른 쪽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서 두 손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 왜? 네. 이때는 체중을 실어서 하는 게 가장 뭘 그렇게 먹어? 손 힘으로만 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부장님! 펴거나 깍지를 뭘 그렇게 먹냐고? 그 손 바닥만 가슴뼈에 닿고 막 뭐 먹고 있어. 자체는 가슴을 누르지 않게끔 해줘야지 갈비뼈 골절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요. 에이걸. 팔꿈치는 쭉 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수직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많이 뭘 그렇게 드셔? 의사들끼리 손목 차면서 막 누르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고요. 자, 압박의 속도와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압박 속도와 깊이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숫자가 있는데 당연히 당황하고 그러시면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깊고 빠르게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슴뼈 중앙 아래 아이고 이게 이상하게 수직으로 가끔씩 걸리네. 랜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단히는 기억하실 수 있으면 80kg 딱 이상 걸리면 안 걸리는데 압박 안 멈추네. 30번, 30대 2로 번갈아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현장에
이상이 있으시면 네.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30대 일을 5번 정도 하면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네. 2분마다 지치지 않도록, 구조자가 지치지 않도록. 왜냐면 지치면 흉부 압박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네. 지치지 않도록 서로 교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조준호 교수님과 함께 파상풍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방에 연세대학교 미끄럼 주의 의과대학 구간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이신 조준호 교수님과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365님 언제나 긴 문자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요즘 집콕 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앨범을 펼쳐봤는데요.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와 시골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날이 오리라고는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서 건강한 아침에 투정을 부려봅니다. 투정이라니요. 저희에게 또 추억을 되살려주시는 그런 문자를 주셨네요. 임성훈이 노래하는 시골길 신청하셨는데 시골길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걷던 골목길 생각나시죠? 그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함께 노래 듣겠습니다. 시갈길 별탕의 전기 송강이네 쌈 담았어요. 햇사 앞에 담았지롱. 내가 어저께 이거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소달구지 덜컹 매던 길 시냇물이 흘러내리던 시골길은 마음에
마음연구소. 건강한 아침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건강까지 세세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아침 마음연구소. 오늘도 인지심리학자이신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외향성, 내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향성을 가지신 오빠분도 안녕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오빠 이야기하면서 표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해가 빨랐는데, 자,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실 법한 그런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마음연구소에서 다룰 주제는 지능입니다. 아, 오늘 주제도 또 핫하네요. 지능. 지능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IQ는 지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해야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능의 오늘은 지적 여기까지. 능력의 기준인데요. 우리가 흔히 현재 시간 지능을 5시 지능과 42분. 결정을 이해를 성공인의 해왔고, 쌍. 또 학교에서 공부를 9월 잘하는 것과